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12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매매를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 걸 먼저 설명드리고 앞에 했던 것들은 요약해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 경협주 쪽에 제가 어제 포진을 쫙 했었는데요. 남북 경협주 포진하고 그다음 CJ 헬로 물려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 출판사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삼성 출판사하고 CJ 헬로 전부 정리했고요. 어제 가지고 있었던 게 삼성 출판사, CJ 헬로, 예, 정리했어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경협주 쪽에 우원 개발을 추가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원 개발 한 200만원치 정도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좀 힘을 내서 많이 올라가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유심히 관찰 중이고요. 이 종목도 이낙연 총리 관련주이면서 철도 관련주이면서 해저터널 관련주입니다. 이게 건설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아무 쪽에나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은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다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것은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 관련주가 좀 강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정세균 의원이 총리 후보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교체된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럼 총리가 교체되면 이낙연 총리는 다시 정당으로 돌아가서 총선을 지휘하면서 어떤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도 1인데다가 총선 쪽으로 해서 선거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선 관련주의 대장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가 오늘 움직이는데, 이게 이낙연 관련주가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서원이라는 종목을 대장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력마음이니까요. 서원을 대장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남아산업, 남아토건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살짝 또 올라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개인적으로 살짝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원개발이. 저는 우원개발도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원개발을 잡았는데 일단은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남아산업이 대주주 매도가 자꾸 나오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원래는 남아산업이 대장으로 보는데 이게 대주주가 매도를 자꾸 해버리니까 세력들이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올라가면 또 팔아먹기 때문에 대주주가 지금 보유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아산업은. 그래서 올라가면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겁나서 지금 못 끌어올리고 세력들이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산업이 주춤하니까 남아토건이 대장으로 가려다가 보니까 이게 짝이 안 맞죠. 남아산업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못 따라오니까. 그래서 조금 모호한 상황이 됐고요. 다른 종목들도 지금 조금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못 올라가고 지금 조금씩 지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원이라는 종목을 대장격으로 해서 세력들이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상한가 집어넣으려고 무지 노력한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이렇게 대장할 정도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물이 자꾸 쏟아지니까 올라가려다가 밀리고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겸사겸사 해서 우원개발 쪽을 보고 있는데요. 이 우원개발은 그게 또 걸려 있죠. 뭐죠? 전환사채 물량 그쪽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이 팔방미인입니다. 여러가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정책 관련주인 해저터널 관련주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남북 철도에서 만약 시베리아 횡단 철도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또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서는 대장입니다. 원래 옛날부터 중국 쪽으로 해서 이 시베리아로 횡단하는 그 철도 건설하는 데서는 원래 우원개발이 대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남북 철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봐도 대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원개발이 좋다고 보는데 전환사채 물량 이런 걸로 해서 물량이 나오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불안감으로 못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8만 주, 20만 주, 20몇만 주에서 그 해봐야 뭐 합치면 좀 되네요. 그래서 전환사채 물량은 어차피 소화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옛날에 빌렸던 돈 갚는 거니까 그건 다 감안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대장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뭐 이월드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다 괜찮았었는데 한번 전번에 추락하고 나서 지금 쉽게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중에 뭐 다 잡을 수는 없죠. 특수건설도 아까 잡았다가 던져버렸는데요. 얘보다는 우원개발이 좀 더 힘도 강하고 더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유했던 종목들 대다수가 밀렸기 때문에 손실을 피할 수 없는 날이 됐습니다. 특히나 제가 오늘 매매했던 것 중에 18분인데요. 손실이 좀 많이 났죠. 일단 오늘 제가 매매한 것 중에 필링크 아침에 잡았던 거는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필링크를 제가 1540원에 잡아가지고 이건 아침에 단타를 해보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 단타 했을 때 기준은 뭐였냐면 전일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잡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링크를 1540원에 아침에 잡았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때 잡았죠. 잡아가지고 쭉 올라갔을 때 이쯤에서 절반 정리, 내려왔을 때 나머지 정리해서 여기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필링크는 잘 했는데 그 다음 제가 잡았던 게 코스모화학인데요. 이 코스모화학은 잡았다가 어디서 잡았느냐 하면 7220원이죠. 내려왔을 때 여기서 필링크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올라갈 줄 알고 잡았다가 물렸죠. 그래서 밑에서 물타기 한번 해가지고 본전에서 절반 빼내고 나머지는 손질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손실로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원개발 잡은 거, 그 다음 LB세미콘은 잡았는데 거의 뭐 바로 본전에서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조금 더 올라갔는데요. 이건 좀 힘이 그렇게 강하질 않아서 지수가 확 올라가면 따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그래서 거의 뭐 본전에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 삼성출판사는 어제보다 힘이 약한 것 같아서 26,050원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5,700원 여기서 잡았는데요. 좀 올라갔었는데 아침에 내려와가지고 26,050원 됐을 때 이쯤에서 다시 반등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 정리해버렸고요. 그 다음 CJ헬로는 이게 분명히 호재성 재료인 것 같은데 계속 눌러가지고 이 방향을 돌릴 때까지 계속 기다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조금 여유만 있다면 한번 죽여봐라 그러고 그냥 계속 하면 여기서 물렸던 물량 다 소화하고 나면 돌아 올라가지 싶은데 계속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손절해버렸습니다. 이거 우원개발 매수하려고 손질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우원개발이 너무 좋아 보였어. 그래서 손절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특수건설 뭐 잡았다고 바로 거의 본전격에서 팔았고 대충 요 정도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좀 많죠. 제가 지금 파악이 다 안 됩니다. 현재 워낙 많아서 일단은 기록을 해놔야 되니까요. 일단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일단 제가 기록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내가 버렸지? 예.
일단 푸른기술, 대아TI, 부산산업, 인디F 좋은 사람들, 한창, 한국내와 포스코, 햄텍, 재령전기까지는 제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원 개발을 추가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맞죠?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남북 경협주 쪽으로 완전히 포진을 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그 성부를 띄우는 그가 되는데요. 지금 해외 증시 상황도 좋고 다 좋은데 국내 증시가 그 쭉쭉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강하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오고 하는 걸로 봐서 지금 외국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상승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삼성전자 쪽하고 계속 땡겨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우량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 말라가도 수익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량주를 계속 땡겨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무거운 종목들이 그냥 쫙쫙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외국인들은 상방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미중 간의 1단계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이제 악재가 거의 다 소멸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중국 쪽도 지금 한 1% 가까이 상승하고 1.4%네요. 상승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미국 선물지도 상승하고 있고 악재가 다 거의 다 해소됐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그 약해 보이는 것은 거래소에 비해서 워낙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 쫙 올리질 않죠. 개인들 거 다 털어먹고 올라가기 위해서 서서히 조정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향은 상방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우량주 쪽으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반도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죠. 반도체 관련주 이런 주를 오히려 매매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워낙 그 시세가 그동안 그 실적은 잘 나오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밀림으로 해서 못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냥 위쪽으로 쫙쫙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들 좋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아예 그 반도체 관련주나 이런 우량주 쪽으로 매매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메모리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남북 경협주 쪽에 묶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이야기하면서 조금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지금 우량주 쪽으로 그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면 우량주 쪽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거고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선호했던 종목들은 밀릴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좀 좋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제가 보는 기준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그 북미 간의 협상도 타결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중국 쪽에서 그 어저께도 멘트가 나왔죠. 북한하고 미국하고 더 이상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대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이제 옆에 조언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남북 철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섬유 부분 이런 쪽 그 수출을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의견을 냈고요. 그 다음 이제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죠. 핵이 없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너무 빠르다 이런 쪽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도 오늘 그 경협주가 많이 밀린 그 가장 큰 이유는 비건 대표가 와가지고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하고 판문점에서 만나자 이랬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건이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비건이 출국한다는 그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방한한다, 비건 대표 방한한다는 걸로 해서 옳은 거는 별로 없는데 일단
비건 대표가 출국 갔는데 아무 성과도 없었다. 여기를 사람들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봤을 때 비건 대표는 그냥 국무부 부모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직급이 그리 높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뭔가 뭐 모든 권한을 가진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왔다가 가는 그것 때문에 악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서 북한에다가 압력을 넣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뭐 어떤 북한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주 기분 나쁜 일이다,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북한에서 충분히 알아듣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으로 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나 기관은 아까 보신 뭐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이런 우량주 쪽,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해서 막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그림으로 보면 아주 높이 올라간 것 같죠. 그리고 이게 뭐 몇천억씩 매수를 한 사람이라면 뭐 3%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같이 이거 200만원 배팅 치는 사람은 3% 먹어가지고 6만원 뭐 이런 관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미천으로 봤을 때는 이런 큰 판에 와 외국인이 오늘 엄청 싼 것 같으네요. 삼성전자를 그냥 쓸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앞으로 아마 이 문제가 또 언급이 될 겁니다. 가는 종목만 간다 이래갖고 외국인이 사는 종목만 간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또 자기들 사는 종목만 계속 사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쪽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우리가 그동안 테마라고 생각했던 이런 쪽의 종목들은 개인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STF파마도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임상 3상 뭐 쭉쭉 나오는데 이런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테마주들이 대체로 꺾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인들이 좋아했던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 내려오고 있네요. 이제는 우량주 쪽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태세 전환인가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은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남북 철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하겠다는 그런 약간의 모션만 나온다면 철도주가 가장 대장격으로 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일단은 전체 종목이 전부 남북 경협주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요 파스 매매를 하고 일부 정리하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 이제 우량주 쪽으로 반도체 관련주나 이런 쪽으로 종목들 찾아가지고 조금씩 우량주 매매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선은 오늘 뭐 이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쪽으로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일이 다 돼 가는데요. 과연 크리스마스 때 ICBM 미사일이 날아갈지 아니면 선물 보따리가 날아갈지 끝까지 한번 패를 보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북미 간의 대화가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건 대표가 일본으로 출국하더라도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갔다 해서 대화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왔던 게 아니고 그냥 와서 대화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 반응 안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북한이 대화에 꼭 나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전에 약속도 없이 그냥 비건 대표 혼자서 대화하자 그러면서 만나자 이러고 왔는데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하고 약속하고 또 오면 상대방이 나는 갈 생각도 없는데 바쁜데 만나자 이러면 좀 난감하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나마 아무런 대답도 없는 것이 조금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만나자 이랬는데
뭐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버렸다면 꽝인데 북한에서 지금 반응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반응이 안 나오고 있는 건 그나마 북한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계산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 쪽에서의 그 압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끌고 가다가는 유엔 제재 쪽으로 해서 압박을 더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조금 명분으로 봤어도 대화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제 매매를 마쳤고요. 코스모화학 이거 뒤에 가서 다시 땡겨 올리네요. 이도 지금 세력이 붙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막 밀렸는데 마감 호가 때 다시 땡겨 올려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끝을 냈습니다. 끝까지 위로 한번 슈팅 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일단 관심에서 빼겠습니다. 한번 샀다가 지금 세력이 저렇게 장난치는 종목은 제가 따라가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오늘 물타기에서 절반 빠져나오고 절반은 약간 뭐 손절했는데 이건 뭐 큰 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마이너스 써놨죠. 우원개발 하나가 지금 살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제 총리가 교체된다는 그 부분으로 해서 이낙연 관련주가 지금 강세인데, 와우, 서원이 이게 지금 상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이 세력의 힘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서 물량을 다 잡아먹고 슈팅을 내버리네요.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또 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내일 또 갭으로 뜰 거기 때문에 대창도 지금 서원하고 관계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월드라든가 이런 모든 종목들이 내일 뜰 가능성이 있겠죠. 우원개발도 마찬가지 뜰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앞쪽에 매물이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와, 결국은 그걸 쌓올리네요. 대단합니다. 세력들 매수하는 거 보면, 매매하는 거 보면, 근데 뭐 별로 억울할 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만약에 돈이 많은 세력이라면 힘을 집중해 갖고 한쪽으로 확 끌어올려서 이렇게 상한가 넣어 놓으면 내일 뜰 때 조금씩 팔아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보고 그렇구나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세력이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냥 그랬으면 그런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월드도 지금 조금 따라오르는 느낌이고, 이 남아산업 이게 지금 대주주 매도 때문에 이게 브레이크 걸려버려 가지고, 아니면 부담 없이 이 종목 들어가면 되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남아토고는 혼자서도 너무 멀리 올라가 버려 가지고 남아산업하고 키 맞추기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제가 잡은 이 우원 개발이 살짝 우원 개발이 어디 가버렸죠? 여기 있구나. 우원 개발이 살짝 바톤을 받아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약간은 드는데요. 이 매물이 워낙 많아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종목들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로 지수 관련 우량주들이 대거 올라가는 그런 장세.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이제까지 제가 지켜봤던 테마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던 이 흐름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량주를 아래쪽에서 사서 진득하니 끌고 올라가는 그런 식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삼성전자 이런 거를 저 같은 경우는 매수할 수가 없고,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쪽으로 주로 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준비를 하는 식으로 너무 테마 쪽에 집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잔고가 705만원입니다. 오늘 손실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경협주 쪽에 제가 생각을 남북경협주가 잘 될 것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굳힌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거나 전쟁 위협 이런 쪽으로 뭔가가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이제 비건 대표가 대화하러 왔다가 대화를 못했다, 이 부분 가지고 팔기에는 조금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싶어서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16만원이고요. 981만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을 하고요. 일단은 야, 이 내일장에도 참 제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우원개발을 이게 많이 못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경협주 전체가 오늘 내려가는, 그러니까 뭐 급락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출판사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재료 악재 뉴스가 나왔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팔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가격, 제가 매수한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손해 없이 그냥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부분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제가 가진 남북 경입주 쪽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쪽 종목들은 많이 볼 시간이 잘 없었습니다. 아마 반도체 관련 쪽이나 반도체 장비나 뭐 이런 쪽 종목들이 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그래서 마찬가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는 종목 이런 쪽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